블랙팬서 파티, 흑표당, 그리고 마블 코믹스의 블랙팬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Trial of the Chicago 7이란 영상에서 이 Judas and the Black Messiah라는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개봉이 될까 했었는데 개봉을 했었어요. 잠시나마 개봉을 해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임팩트가 있었던 영화였고요.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1969년 이 프레드 햄튼이라는 블랙팬서 파티의 일리노이 지부장에 관련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블랙팬서 파티, 즉 흑표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흑표당은 1966년 10월 15일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에서 설립이 됐죠. 설립한 인물들은 두 명이에요. 바비 실 그리고 휴이 뉴튼이라는 젊은이들이었는데요. 당시에 민권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굉장히 이슈였고, 근데 사실은 이 흑인 차별이라는 것이 남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특히 이 경찰에 의한 폭력적인 진압 그리고 무차별적인 체포 그리고 심지어 살해까지도 많았었기 때문에 흑인의 목숨은 우리 흑인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장을 하자라는 것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흑표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경단 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활동을 조금 더 넓혀가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플랫폼, 강령 이런 것을 보면 한 10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흑인들의 자유를 추구를 한다라는 어떤 전반적인 방향이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의 아침을 무료로 급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든지,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연대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는 점이에요. 처음 시작은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의 사상이 마오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쪽으로 많이 경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집단들과 손을 잡는 일이 많았죠. 예를 들면은 Peace and Freedom Party, 완전 이제 좌파 성향의 그런 정치 단체인데요. 이들과 손을 잡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블랙팬서 파티를 지지하는 또 백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이거를 화이트 팬서 파티라고 하는데 이들의 도움을 얻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소수 인종들하고도 연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계 미국인들이었던 브라운 베레츠하고도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들이 결성한 영 로즈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연대가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식민주의, 종속이론, 혹은 민족해방이론, 혹은 민족해방 전선들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죠. 특히 아프리카 독립운동이 1960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1960년 한 해에만 무려 17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식민주의 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프란츠 파농이고요. 마찬가지로 흑표당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특히 흑표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드리지 클리버가 쿠바를 거쳐서 알제리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알제리의 민족해방 전선과 함께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대를 맺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이라든지 소련, 그리고 북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북한하고도 서로 교류를 한다든지 방문을 하기도 했었죠. 당시는 냉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FBI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있고요. 물론 당시 국장이었던 후보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당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썼던 코어 인텔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당시에 블랙팬서 파티 그리고 흑인 민권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한테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블랙 메사이아, 즉 흑인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프레드 햄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FBI가 이 흑표당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사실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기를 들고 무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하고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좀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화에도 잠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알렉스 레클리라는 인물을 FBI의 스파이다라고 여겨서 지독하게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이것조차도 FBI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도층의 내분이라든지 분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휴이 뉴튼의 전횡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바비 실이라든지 엘드리치 클리버, 일레인 브라운 같은 지도층 인물들이 흑표당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탈퇴를 하면서 몰락을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휴이 뉴튼 같은 경우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클랜드의 갱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결국 본인도 블랙 게릴라 패밀리라는 갱단의 멤버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죠. 흑표당은 1982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흑표당 멤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이건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엘드리지 클리버 같은 경우에는 흑표당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좀 종교적으로 전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귀의를 해봤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일교. 그리고 결국에는 몰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열렬한 공화당원이 됐다고 하네요. 바비 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썼어요. 자기의 흑표당 시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리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벤앤제리라는 아이스크림의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전에 약간 좀 무시무시했던 그런 표정이 아니라 푸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아이스크림을 광고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흑표당에 대한 평가는 좀 갈라지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집단이 아닌데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관심을 가져서 과장되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셀럽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과대하게 포장을 해줬다라고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톰 울프 같은 뉴 저널리즘의 기수죠. 이런 작가는 레디컬 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또 반면에 흑인들이 처음으로 폭력에 항거해서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을 높이려는 굉장히 의식 있는 운동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이런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민권 운동을 넘어서서 어떤 사회 운동을 시작하게 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이 블랙팬서 파티, 즉 흑표당은 마블 코믹스의 블랙팬서랑 얼마나 관계가 있는 걸까요?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랙팬서 파티, 즉 흑표당이 생긴 것은 1966년 10월이었죠. 그런데 마블 코믹스의 블랙팬서가 등장한 것은 1966년 7월 판타스틱 4 넘버 52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블 코믹스의 블랙팬서가 이 흑표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기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흑표당이 있기 전에 스토클리 카마이클이라는 굉장히 또 유명한 또 흑인 민권 운동을 하던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알라바마의 라운즈 카운티에 내려가서 흑인들의 유권자 등록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조직했었던 지역 정당을 라운즈 카운티 프리덤 오르가니제이션, 즉 LCFO라고 불렀었는데요. 당시 알라바마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정당들이 하나씩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림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정당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클리 카마이클이 선택한 상징이 바로 이 블랙팬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팬서는 LCFO가 먼저 가져다 쓴 거였죠. 그럼 왜 블랙팬서를 갖다 썼냐? 일설에 의하면은 흑인 대학이었던 지금의 클라크 아틀란타 유니버시티의 그 상징이 블랙팬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이 블랙팬서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반격을 하고 끝장을 본다라는 것이 이 블랙팬서를 선택한 이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LCFO의 상징이었던 이 블랙팬서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일단 보기에 딱 멋있잖아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이걸 LCFO라고 안 하고 그냥 별명처럼 블랙팬서 파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6년에 바비실 그리고 휴이 뉴턴이 자신들의 정당을 창당을 할 때에 이 블랙팬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블랙팬서 파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블 코믹스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마블 코믹스는 그 당시에 DC 코믹스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입장이었죠. DC 코믹스는 그야말로 제국과 같았습니다. 뭐 그린 랜턴, 뭐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그리고 슈퍼맨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는 마블 코믹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를 발굴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흑인 히어로 괜찮다. 흑인 히어로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블랙팬서 가 아니라 콜 타이거라는 캐릭터였어요. 이 콜 타이거 캐릭터를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얼굴도 좀 이렇게 마음 좋은 아저씨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딱 블랙팬서를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비장미, 그 멋짐이 잘잘 흐르는 거, 이런 걸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뭐 스탠리라든지 제커비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성에 안 찼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몇 개월 동안 묵혀두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ACFO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블랙팬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다. 블랙팬서를 자신들의 흑인 캐릭터에 주입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트찰라인 거예요. 그래서 트찰라가 블랙팬서가 되는 것이고, 원래 흑인 히어로로 만들었었던 콜 타이거는 트찰라의 아들인 트차카 2세로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블랙팬서가 흑표당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흑표당의 이름을 따온 ACFO에서 마찬가지로 이 블랙팬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약간 돌고 돌아서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션 하위의 마블 세계관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적혀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럼 블랙팬서와 그리고 흑표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벌써 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인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블 코믹스에서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껴서 중간에 이 블랙팬서를 블랙 레오파드로 이름을 바꿔요. 물론 바로 블랙팬서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마블이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그런 기업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이 블랙팬서를 처음부터 솔로로 데뷔를 시키지 않고 이 판타스틱 4에 같이 넣어서 데뷔를 시켰고요. 사실 솔로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였어요. 1973년에 정글 액션에서 이 블랙팬서가 처음으로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76년에는 블랙팬서 vs 더 클란이라고 해서 이 블랙팬서가 KKK단을 약간은 좀 무찌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만화도 나오게 됩니다. 블랙팬서 파티가 나중에 또 흑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어떤 구독자님의 댓글을 봤더니 래퍼 투팍의 어머니가 블랙팬서 파티의 당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당원이 맞았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 투팍의 노래 중에서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팬더 파워라는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봉이 되었었던 이 블랙팬서, 마찬가지로 이 블랙팬서 파티, 즉 흑표당의 영향을 아무래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트찰라 역을 맡은 체드윅 보스만이 이렇게 왕좌 같은 데 앉아있는 그런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예전에 흑표당의 휴이 뉴턴이 이 등나무에 기대서 총 같은 걸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오마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첫 시사회도 블랙 히스토리 먼스에 이루어졌다라는 점도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블랙팬서 영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 흑인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은 대체로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겪고 그다음에 성공을 하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그렇지만 이 블랙팬서 영화에 등장하는 흑인들은 이 와칸다라는 그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최첨단을 걷고 있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이런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우월한 종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랙 프라이드의 어떤 결정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우울했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밝은 또 긍정적인 또 파워풀한 어떤 흑인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표당 블랙팬서 파티에서 시작을 해서요. 또 이렇게 블랙팬서 영화까지 건너와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